매일 퇴근길에 들르는 편의점에서 내 일상의 균열이 시작될 줄은 몰랐다. 그날따라 유독 비가 많이 내렸던 화요일 저녁, 평소처럼 우산을 탁 털며 동네 편의점에 들어섰다. 아내 혜린이 좋아하는 과일 요거트와 서아의 간식을 사려던 참이었다. 진호 씨, 오늘도 야근이세요? 편의점 직원 김 여사가 반갑게 물었다. 15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네, 회계팀이라 월말엔 항상 바쁘네요. 무심코 대답하며 냉장고 앞에 서서 요거트를 고르는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계산대 뒤 모니터에 비친 CCTV 화면, 속엔 아직은 실루엣이 보였다. 혜린이었다. 이 시간에 집 근처 편의점에 있을 리 없는데 화면 속 혜린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편의점 밖,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아래였다. 그의 옆에 선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키가 큰 남자는 정장 차림으로 혜린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웃고 있었다. 무심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7시 15분. 혜린은 지금 필라테스 수업 중이어야 했다. 저기, 이 CCTV는 실시간인가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아니요. 30분 지연 재생이에요. 본사 방침이래요. 김 여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6시 45분경의 상황. 서아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니 집에 혼자 있을 것이다. 결혼 13년 차. 나는 아내의 하루 일과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요즘 들어 혜린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긴 했지만 매주 화요일은 필라테스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물건을 계산하며 무심한 척 다시 CCTV를 훔쳐봤다. 혜린과 남자는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다. 폰을 꺼내 혜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다. 필라테스 중이야. 이따 통화하자. 혜린의 목소리는 약간 숨이 차 있었다. 배경에는 운동 음악이 희미하게 들렸다. 전화를 끊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방금 CCTV에서 본 것은 분명 혜린이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는 정말 필라테스 중인 것처럼 들렸다. 착각이었을까? 혹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자 서아가 아빠 하며 반갑게 달려왔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서아는 요즘 들어 부쩍 말라 보였다. 예민한 나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문득 서아가 무언가를 감지한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다. 엄마는? 평소처럼 물었다. 필라테스 간다고 나갔어. 서아가 답했다. 근데 요즘 엄마 화요일마다 운동복 안 입고 나가더라. 오늘도 예쁜 원피스 입고 나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혜린은 필라테스 갈 때마다 꼭 운동복 차림이었다. 그날 CCTV 속 혜린도 분명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래? 엄마가 수업 끝나고 약속 있나 보구나.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서아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 시계로 향했다. 8시 30분. 혜린의 필라테스가 끝나는 시간. 9시. 집에 돌아올 시간. 9시 15분. 혜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 수업 어땠어? 무심한 척 물었다. 평소보다 좀 힘들었어. 새로운 동작을 배워서. 혜린이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평소 운동 후에는 없던 냄새였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혜린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12년 동안 같은 베개를 나눠온 아내의 옆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요즘 들어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화장도 달라졌다. 그동안 내가 너무 회사 일에만 집중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무심코 혜린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전에는 서아의 생일이었는데 출근길 혜린에게 별일 아닌 듯 물었다. 비밀번호 바꿨네? 응. 요즘 해킹이 많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대. 그녀의 눈은 잠시 내 시선을 피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화요일이 찾아왔다. 이번엔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같은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고 CCTV를 유심히 보았다. 6시 40분경. 화면에 다시 혜린이 나타났다. 같은 남자와 함께였다. 이번엔 그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남자가 과자 봉지를 더 집어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세련되었다. 혜린은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고 설레는 모습이었다. 계산을 마친 둘은 다시 편의점을 나섰다. 김 여사가 내게 말했다. 저 남자 본사 슈퍼바이저예요. 윤성욱이라고. 요새 이 근처 점포들 자주 방문하네요. 손에 든 음료수 캔이 차갑게 식어갔다. 가슴 한구석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내 일상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서아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나 요즘 복통이 자주 나. 병원 가볼까? 한껏 내려앉은 기분으로 서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체온은 정상이었다. 서아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요즘 저녁마다 귀신 소리가 들려.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우는 소리. 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의 변화를 내가 뒤늦게 눈치챈 것처럼 서아는 이미 가정의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딸의 불안은 복통과 환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지켜줄게. 서아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혜린이 필라테스에서 돌아왔을 때 냉정하게 물었다. 오늘은 운동 어땠어? 괜찮았어. 왜? 혜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별로 땀을 안 흘린 것 같네. 무심코 내뱉은 말에 혜린의 표정이 굳었다. 샤워하고 왔거든. 그녀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톤이 섞였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혜린의 필라테스 센터는 샤워 시설이 없었다. 내가 직접 등록해주면서 확인했던 사실이었다. 그날 밤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결혼 13주년 기념 선물. 혜린이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음 주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과연 우리는 그날을 함께 축하할 수 있을까? 금이 간 가족사진 액자 속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 가족은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잠을 설치는 밤이 늘어갔다. 아내 혜린의 침대 쪽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확인하면 새벽 2시, 4시. 출근길에는 항상 피곤함이 눈 밑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상반기 회계 감사가 다가오는 시기라 업무는 더욱 과중해졌지만 내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원래 나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다. 결혼 초 혜린이 남자 동창과 연락하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이 가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편의점 CCTV에서 본 장면들은 내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식사하는 중에도 문득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졌다. 불현듯 폰을 꺼내 위치 공유 앱을 확인했다. 혜리는 집 근처 카페에 있었다. 전업주부인 그녀가 점심시간에 카페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진호 씨,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같은 부서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잠을 못 자서. 대충 둘러댔다. 사무실로 돌아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여 몰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혜린의 위치는 이제 대형마트로 바뀌어 있었다. 장을 보는 것이리라. 하지만 이 다음은 필라테스가 없는 목요일 오후. 그녀는 어디로 향할까? 퇴근 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 놓인 장바구니에는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혜린의 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서아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망설이다 혜린의 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 서아의 생일은 아니었고 우리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내 생일을 눌렀다. 화면이 열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메시지함을 열었다.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들이었다. 엄마와의 카톡, 필라테스 단체방,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그리고 윤 실장님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다. 최근 대화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몇 달 전 대화가 남아 있었다. 오늘 점검 결과 매우 좋았습니다. 혜린 씨 덕분이에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평소처럼 응대했을 뿐인데 그 평소처럼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이후의 대화는 지워져 있었다. 지난 화요일 CCTV에서 본 그 남자가 분명 윤 실장일 것이다. 김 여사가 말한 본사 슈퍼바이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메시지를 지워둔 걸까? 샤워 소리가 멈춘 것을 느끼고 급히 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혜린이 나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 벌써 왔어? 오늘 일찍 퇴근했네.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방 미소로 바뀌었다. 응, 좀 피곤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혜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전보다 허리가 가늘어진 것 같았다. 몇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누굴 위한 다이어트였을까? 서아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요즘 더 말라 보이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빠, 내일 상담 선생님이랑 면담한대.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걱정스레 물었다. 친구들이 내가 요즘 이상하대. 서아가 고개를 숙였다.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멍하게 있다고. 혜린이 깜짝 놀라 달려왔다. 서아야, 왜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안 했어? 엄마는 요즘 바빠 보였잖아. 서아의 말에 혜린의 표정이 굳었다. 저녁 식사 후 서아의 방에 들어가 공부를 봐주었다. 서아의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페이지가 살짝 펼쳐져 있었다. 오늘도 엄마는 늦게 들어왔다. 아빠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엄마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아빠의 표정이 굳어진다. 나도 가슴이 아프다. 가족이 예전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린 딸의 눈에도 우리 가정의 균열이 그대로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등교 준비를 마치게 하고 방을 나왔다. 침실에서는 혜린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정성스레 스킨케어를 하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결혼 초에는 자기 전 간단히 세수만 하던 그녀가 요즘은 복잡한 단계의 관리를 하고 있었다. 서아 때문에 걱정되네. 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게, 요즘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혜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우리 때문에? 무슨 말이야? 너와 내 사이가 예전 같지 않잖아. 더는 참을 수 없어 꺼낸 말이었다. 그게 무슨, 나는 항상 같은데. 혜린이 돌아보며 반문했지만 그녀의 눈은 내 시선을 피했다. 혜린아, 솔직히 말해줘. 요즘 필라테스 말고 다른 약속이 있는 거 아니야?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혜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금세 태연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디 다른 남자라도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고 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 화요일에 편의점에서 너 봤어. CCTV로. 더는 숨길 수 없어 말했다. 혜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그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편의점 본사 직원이랑 잠깐 만난 거야. 서아 간식 때문에 최근에 몇 번 갔더니 그분이 우리 집 근처 고객 만족도 조사한다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왜 메시지는 지웠을까? 왜 필라테스를 거짓말했을까? 그렇구나. 근데 왜 필라테스 간다고 했어? 물었다. 그날은 필라테스 가기 전에 잠깐 들른 거였어. 별일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혜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말이 안 맞았다. CCTV 시간과 그녀가 집을 나간 시간을 대조해봐도 필라테스에 갈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린의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순간에도 내 입에서는 더 이상의 추궁이 나오지 않았다. 서아가 잠들어 있는 옆방을 생각하니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다. 알았어. 이해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다. 휴대폰을 꺼내 혜린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공동 계좌에 연결된 그녀의 카드 내역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광화문 근처 레스토랑, 강남의 고급 카페, 명품 브랜드 매장. 모두 혼자서는 가지 않을 것 같은 장소들이었다. 마치 누군가와의 데이트 코스처럼 보였다. 더 놀라운 것은 매주 화요일 필라테스 시간대에 찍힌 강남역 근처 호텔 카페 결제 내역이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확신이 가져온 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상실감이었다. 13년 동안 함께한 시간, 서아의 탄생과 성장을 함께 지켜본 시간, 서로의 어려움을 이겨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결혼기념일까지 일주일, 그날까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내의 거짓말과 진실, 그 사이에서 나와 서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다. 감정의 혼돈과 의심의 굴레 속에서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약한 희망이 남아있었다. 혹시 모든 것이 오해였다면,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이라면.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날 이상한 일화로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법무팀 선배가 내게 말을 걸었다. 진호 씨, 부인 지난주에 봤어요. 강남역 호텔 로비에서. 누가 봐도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불편할까봐 말 안 하려 했는데 친구로서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법무팀 선배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내와 윤성욱이 강남역 호텔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오전 내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부서장이 2번이나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 사무실을 빠져나와 편의점 본사로 향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다. 결제해야 할 문서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나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혹은 이미 무너진 가족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 로비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 섰다.
윤성욱 슈퍼바이저님 면담 가능할까요? 저희 동네 편의점 관련해서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윤성욱을 만날 수 있었다. CCTV에서 본 그대로였다. 185cm는 훌쩍 넘는 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 자신감 넘치는 미소. 나보다 딱 한 살 많은 41세라고 했지만 세련된 외모에 비하면 내가 한참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진호 씨. 어떤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윤성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다. 순간 입이 바짝 말랐다. 계획 없이 찾아온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우리 동네 편의점 CCTV 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서요. 혹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윤성욱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안 관련 논문을 쓰고 있어서요. 개인정보 보호와 CCTV 활용 측면에서 급하게 만든 변명이었다. 그는 잠시 나를 살펴보더니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미있네요. 마침 저희 보안팀에서 새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5분 후 나는 본사 CCTV 관제실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국 편의점의 영상들이 모니터링되고 있었다. 윤성욱은 보안 담당자에게 나를 소개하고는 이분에게 우리 시스템을 간략히 설명해드리세요. 저는 회의가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며 자리를 떠났다. 보안 담당자는 시스템 설명을 시작했지만 내 눈은 이미 모니터들을 훑고 있었다. 혹시 특정 지점의 과거 영상도 볼 수 있나요? 네. 최근 3개월 자료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어느 지점 말씀이세요? 내 동네 편의점 코드를 알려주자 담당자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려 해당 영상을 불러왔다. 언제 것을 보고 싶으세요? 나는 지난 화요일 날짜와 시간을 말했다. 화면에 익숙한 편의점 내부가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대로 혜린과 윤성욱이 함께 들어오는 장면이 보였다. 과자를 고르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이어 편의점을 나서는 두 사람. 그런데 카메라는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비추고 있었다. 불과 50m 앞에 있는 모텔. 두 사람은 어색함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전 화요일 영상도 볼 수 있을까요? 한 달 전까지의 화요일 영상을 연속으로 확인했다. 패턴은 거의 동일했다. 혜리는 필라테스 시간에 윤성욱과 만나 편의점에 들른 후 항상 같은 모텔로 향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조심스레 영상을 USB에 복사했다. 이성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내 손은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간 후 사무실 화장실 칸에 숨어 복사한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아내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윤성욱과 함께 있을 때의 그 표정은 최근 몇 년간 나와 함께일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동시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부서장에게 갑작스러운 몸살로 조퇴한다고 연락한 후 나는 곧장 혜린의 필라테스 센터로 향했다. 혜린이 등록했다던 그곳에서 회원 명단을 확인했다. 놀랍지도 않게도 혜린의 이름은 없었다. 강혜린 회원님이요? 3개월 전에 환불하고 나가셨는데요. 데스크 직원의 말이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분노보다 슬픔이, 배신감보다 상실감이 더 컸다. 13년의 결혼 생활. 그 시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혜린은 없었다. 서하는 학원에서 곧 돌아올 시간이었다. 침실로 들어가 혜린의 서랍을 뒤졌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호텔 키와 영수증들, 그리고 윤성욱이 보낸 손글씨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열정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서랍을 닫았다. 서하였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서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좀 피곤해서. 오늘 학원은 어땠어? 평소처럼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서하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12살이지만 어른처럼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아빠, 울었어? 그 질문에 다시 눈물이 흘렀다. 서하를 꼭 안아주었다. 어린 딸의 어깨가 너무 가녀렸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작은 어깨가 앞으로 얼마나 큰 아픔을 견뎌야 할지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서하야,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회사 일도 그렇고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 때문이지. 서하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도 알아. 엄마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내 숙제도 꼼꼼히 봐주고 같이 책도 읽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늘 핸드폰만 보고 있어. 전화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소곤소곤 얘기하고 가슴이 더욱 아팠다. 서아는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예민하고 총명한 아이였기에 부모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아빠, 우리 괜찮을 거지? 서아의 눈에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서아를 지킬 거야. 확신을 담아 대답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했다. 과연 우리 가족은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날 밤, 혜리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화장이 짙었고 평소보다 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다. 오늘 친구들이랑 동창회가 있어서 그녀가 변명처럼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거짓말에 분노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새벽녘,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다. 다가오는 결혼기념일 저녁, 모든 진실을 공개적으로 대면하기로 했다. 그날까지 평소처럼 지내면서 마지막 증거들을 모으기로 했다.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명백한 사실에 기반해야 했다. 다음 날 출근길, 편의점에 다시 들렀다. 김 여사가 나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진호 씨, 어쩐지 요즘 얼굴색이 안 좋더라니. 다 알고 계셨구나. 그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들 알아요. 그 본사 직원이 우리 동네 다른 주부들에게도 접근했다가 패자 맞은 적 있거든요. 그런데 진호 씨 부인하고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모른 채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그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회사에서도 혜린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공동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 명세서에는 특정 번호로의 수백 통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대부분 내가 회사에 있거나 출장 중일 때 이루어진 통화들이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CCTV 영상, 카드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서랍에서 발견한 물건들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서아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서아 학교였다. 이진호님, 서아가 오늘 갑자기 보건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아의 불안이 결국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인지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보건실에 도착하니 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아빠,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빠, 나 엄마 핸드폰 봤어. 서아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사진도 12살 딸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현실이었다. 서아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보건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서아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이라고 진단했다. 처방받은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을 굳혔다. 이 아픔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기로. 서아를 위해서라도 진실 앞에 서야 했다. 서아를 재운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혜린을 기다렸다. 테이블 위에는 USB와 출력해 둔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미 수십 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했다. 익숙한 장면들, 편의점에서 만나는 두 사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모텔로 향하는 뒷모습. 시간은 저녁 8시. 혜린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린이 돌아온 것이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서아 잘 잤어. 혜린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응. 약 먹고 잠들었어. 내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딱딱하게 나왔다. 혜린은 내 앞에 놓인 서류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그게 뭐야? 앉아.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혜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0수년간 함께한 사람, 내 인생의 동반자였던 여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게 뭔지 알지? USB를 들어 보였다. 편의점 CCTV 영상이야. 너와 윤성욱이 함께 찍힌. 혜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녀의 눈에서 당황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건 너희가 간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그리고 내 서랍에서 찾은 것들.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펼쳤다. 진호야.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 안 해도 돼. 이제 다 알아. 3개월 전부터 필라테스는 안 다니고 그 시간에 윤성욱을 만났던 거.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아마도 이미 모든 감정이 소진된 탓일 것이다. 혜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게 됐어? 중요하지 않아. 서아도 알아.
오늘 내 폰을 봤대. 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서아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스트레스로 위경련까지 왔어. 병원에 다녀왔어. 혜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한때는 그녀의 눈물에 가슴이 찢어지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린이 흐느꼈다. 나한테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서한테 미안하다고 해. 내가 무너뜨린 건 나 하나가 아니야. 내 목소리에 서린 차가움이 나조차 놀라게 했다.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문득 생각해보니 혜린을 처음 만났던 날도 비가 왔었다. 그때는 우산을 나눴으며 설레었는데 지금은 같은 지붕 아래서도 이토록 먼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떻게 된 거야?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혜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내 탓이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 주부로, 엄마로만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 같았어. 그래서 그게 불륜의 이유가 돼? 이유가 될 순 없지. 그냥 성욱 씨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여자로서, 개인으로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혜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서아는, 우리는 너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혜린은 대답 대신 더 깊이 흐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따라 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업무적인 만남이었어. 편의점 본사에서 고객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점점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었어? 냉정하게 물었다. 몰라. 정말 몰라. 혜린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혜린도 나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윤성욱이 서 있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순간 나도 혜린도 얼어붙었다. 혜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성욱 씨, 왜 여기에?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돼서 왔어. 그가 대답했다. 그제서야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아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후 제대로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처음으로 윤성욱과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다. 슈퍼바이저라는 직함이 무색하지 않게 그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이었다. 키도 나보다 훨씬 컸다. 누구세요? 알면서도 물었다. 윤성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증거들로 향했다. CCTV 영상이 화면에 멈춰 있었다. 그들이 함께 모텔로 향하는 장면이었다. 윤성욱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잘 찾아오셨어요. 편의점 본사 윤성욱 슈퍼바이저님 맞죠? 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우리 아내와 친밀한 사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그 순간 서아의 방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서아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분명 약을 먹고 잠들었을 텐데 어른들의 대화 소리에 깬 것이다. 서아야. 혜린이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다. 서아의 시선이 윤성욱에게 꽂혔다. 그리고 테이블 위 CCTV 화면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당신이 그 아저씨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랑 메시지 주고받던 사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성욱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혜린은 소파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갔지만 서아는 한 걸음 물러났다. 서아야, 들어가서 쉬어. 어른들 얘기가 있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싫어요. 난 알 권리가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2살 어린 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척 어른스러워 보였다. 엄마가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죠? 이 아저씨 때문에. 혜린이 무릎을 꿇고 서아에게 다가갔다. 서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서아가 소리치며 혜린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깨끗하게 울리는 뺨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가 혜린의 뺨을 세게 때린 것이다.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혜린은 충격으로 얼굴을 감쌌고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한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서아야. 내가 달려가 서아를 안았다.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윤성욱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가. 소리쳤다. 당장 나가. 윤성욱은 머뭇거리다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혜린이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어디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혜린은 멈춰 섰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움과 놀랍게도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난
잠시 나가야겠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그녀는 윤성욱을 따라가겠다는 것인가? 지금 내가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다. 혜리는 망설이는 기색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으로 사라지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문 밖으로 던져진 듯했다. 13해 동안 함께한 아내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서아는 내 품에서 계속 흐느꼈다. 엄마가 정말 가버렸어요.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서아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결혼식 날 혜린이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서아가 태어났을 때 기쁨에 벅차 울던 그녀의 얼굴도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괜찮아, 서아야. 우리 둘이 잘 살 거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했다. 과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혜린과 처음 만난 날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오늘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서아를 침대에 눕히고 나왔다. 오늘 밤 아이는 내 방에서 자기로 했다.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 증거들을 하나둘 정리했다. 결혼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깨진 유리처럼 갈라진 우리 가족의 모습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혜린이었다. 내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할 말 있어? 냉담하게 물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서아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가 우리 두고 떠난 이유를?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때는 그 소리에 가슴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그저 공허함만 남았다. 전화는 내가 끊을게. 담담하게 말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서아의 방에서 가져온 인형을 품에 안고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우리는 무너진 가족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아침이 왔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눈을 찌르듯 밝았다.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시 현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곧 어제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혜린이 떠난 밤, 서아의 눈물,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우리 가족의 모습. 옆에는 서아가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새벽녘에 악몽을 꾸고 울며 내 방으로 왔던 것이다. 그 작은 얼굴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조심스레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다.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기로 했다. 서아에게도 학교를 쉬게 할 생각이었다. 주방 테이블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결혼 13주년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랍에 넣어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떠올랐다. 혜린을 위해 준비한 선물.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혜린이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진호야, 서아는 괜찮아. 혜린의 목소리는 밤새 운 듯 쉬어 있었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차갑게 대답했다. 제발,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침묵이 흘렀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10수년간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더 컸다. 지금 어디야? 마침내 물었다. 엄마 집이야. 어젯밤에 정신없이 나와서. 윤성욱은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끝났어. 다 끝냈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혜린이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서아가 그렇게 날 쳐다보는데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났다. 믿음은 한순간에 깨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오늘 오후에 짐 챙기러 갈게.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아 없을 때 와.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흐린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했다. 마치 내 마음처럼. 서아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주방에 들어왔다. 눈가는 붓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빠, 학교 안 가도 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오늘은 쉬자. 아빠도 회사 안 가고 소파로 데려가 같이 앉았다. 서아야, 어제 많이 놀랐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엄마는 정말 우리한테 안 돌아올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은 엄마랑 아빠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다 내 탓이에요. 서아가 갑자기 흐느꼈다.
내가 더 착한 딸이었으면 엄마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급히 서아를 안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건 전혀 서아 탓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야. 엄마도 서아를 정말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과연 혜리는 진심으로 서아를 생각했을까? 어제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 오전 내내 서아와 함께 영화를 보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 작은 일상의 행복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셋이 아닌 둘이라는 현실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점심 후 서아가 잠시 낮잠을 자는 동안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혼 절차와 양육권에 대한 상담이 필요했다. 오후 2시 혜린이 약속대로 집에 왔다. 서아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혜린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붓고 얼굴은 헬쑥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집만 챙기고 갈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은 조용히 침실로 향했다. 그녀를 지켜보는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묘한 연민까지. 10수년간 함께한 시간을 그렇게 쉽게 지울 수는 없었다. 혜린이 가방을 싸는 동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행복했던 시간들의 증거, 이제는 그저 먼 추억이 되어버린. 다 챙겼어. 혜린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서아는 잘 있어? 응. 짧게 대답했다. 혜린은 망설이다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다. 진호야, 나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부족해. 침묵이 흘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어쩌면 나도 부족한 남편이었을지 모른다. 회사 일에 치여 혜린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왜 그랬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부족한 게 뭐였어? 혜린은 고개를 숙였다. 너희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 엄마로, 아내로만 살다 보니 혜린이라는 사람은 사라진 것 같았어. 성욱 씨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지. 그래서 가족을 버릴 수 있었어? 냉정하게 물었다. 그건 아니야. 혜린이 고개를 저었다. 어제는 정말 패닉 상태였어. 서아가 그렇게 나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데 도망치고 싶었어.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의 세계가 무너졌어도 바깥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조용히 물었다. 혜리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아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해해. 그 순간 서아의 방문이 열렸다. 잠에서 깬 서아가 거실로 나오다가 혜린을 보았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린이 천천히 일어섰다. 서아야. 서아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그리움, 배신감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돌아올 거예요? 서아가 물었다. 혜린은 망설이다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서아와 혜린 사이의 문제였다. 서아야, 엄마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하지만 너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적 없어.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혜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녀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아도 울기 시작했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모녀의 유대는 어떤 상처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껴졌다. 서아가 그렇게 단번에 혜린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아이의 순수함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린과 서아가 서로 떨어지고 혜린이 내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장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서로에게도 서아에게도.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내가 믿음을 깨뜨렸으니까. 서아가 혜린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약속해요. 혜린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아야, 지금은 엄마랑 아빠가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있게 노력할게. 그날 저녁, 혜린은 짐을 두고 돌아갔다. 서아의 부탁으로 저녁 식사만 함께 했다. 어색했지만 서아를 위해 평소처럼 대화하려 노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혜린이 떠난 후 서아는 내 옆에 앉아 물었다. 아빠, 엄마 용서할 수 있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다. 아직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아이의 순수함이 때로는 위대한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아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는. 밤이 깊어졌다.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다.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서랍에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비한 목걸이를 꺼내 바라보았다.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던 우리의 신뢰가 이제는 산산조각 났다. 전화가 울렸다. 혜린이었다. 서아는 잘 잤어. 그녀가 물었다. 응. 오늘은 자기 방에서 자겠대. 대답했다. 진호야,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 침묵이 흘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다시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시간이 필요해.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 모두에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의 미래도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빛을 볼 수 있을지도.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아직 확실한 해답은 없다. 혜린을 용서할 수 있을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아를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용서의 길이든 새로운 시작의 길이든. 편의점 CCTV가 드러낸 진실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그 파편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서로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직 길은 멀고 험했지만 첫걸음은 내딛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